안녕하세요.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정부 혜택,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비서 미스 킴입니다.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나은 노인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자칫 세대 간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원이 발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보면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 월 10만 원의 기준 연금액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노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전체에게 확대 지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3년 기초연금 월소득 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이런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 분들에게는 이런 기초연금 소득 인정의 계산이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월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의 계산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시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고 전년도 공시지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에는 예적금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경우보다 공제효과가 뛰어납니다.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노후를 위해 오피스텔 등 임대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도 필요 경비로 42.6%를 공제받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에서 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또한 아직 근로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 분들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부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예금이나 적금으로 저축한 금융재산, 주식, 보험 등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어르신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에서 많이 탈락합니다. 특히나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금액 48만 4,770원 초과 시에는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있으니 열심히 연금 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연금소득, 투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에서 탈락되거나 감액되는 것이 과연 어르신분들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인데요. 생애 평균 소득에 대한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 50%의 경우 젊어서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하면 은퇴 전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은퇴 전 소득의 50%를 받을 수 있으니 어르신분들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득 대체율이 50%일 경우 40년 동안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 평균을 보면 20년 동안을 납부한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실질 대체율은 25%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영자 자격 신청 시 100%를 소득에 반영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국민연금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과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지조차도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투입되는 과다한 행정비용인데요.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 어르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 모두 조사해서 소득 인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기초연금의 심사 업무 또한 복잡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결국 한 가지 초점으로 맞춰지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단기별로라도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어르신 전체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많은 어르신분들이 정부의 많은 혜택과 보편적 복지를 받으실 수 있길 바라며 이상 복지비서 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